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2로 또 만나 뵙습니다. 8-1에 이어서 8-2 여러분 시험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꿀팁을 드리는 10문제 더 맞히는 2시간 핵강의 여러분 피터 선생입니다. 일단 오늘 8-2 지금 이 시간에는 8-2를 진행할 건데 8-2 여러분 고득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8-3하고 8-4 같은 경우는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하지만 공부 방법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8-2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팁스가 좀 있거든요. 그 팁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8-2는 11번부터 40번까지 총 3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30문제 여러분 물론 다 맞히는 게 좋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조금 고득점의 학생들 이 고득점의 기준을 몇 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한 27개 정도는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점수대가 글쎄요 뭐 980, 970이 되는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을까라는 생각은 좀 약간 의심스럽고요. 한 400에서 500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시험 직전에 하나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에 꿀팁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8-2 이게 잘 안 들리잖아요. 사실 뭐 의문사 문문은 쉽다. 뭐 who만 들어도 된다. 의문사만 들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의문사조차 안 들리고 예를 들면요. 이런 거 있죠. Who's in charge of this building? 제가 이랬어요. 그때 여러분의 그 사운드가 어떻게 됩니까? Who's in charge of this building? 요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뭐 charge라는 단어, 또 building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끝나는 거죠. 역시 단어가 중요한데 be in charge of라고 해서 뭐뭇을 책임지다라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who만 들어도 정답을 맞힐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습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정답에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나 뭐 모른다류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자, 근데 말이죠. 보통 이제 11번의 의문사 의문문, 그러니까 8-2의 시작이 의문사 의문문으로 시작되는 것이 정기 토익에서는 매년 12번의 시험은 아니지만 훨씬 더 많지만 12번이라고 봤을 때 그 12번의 시험 중에서 한 8번 정도는 11번이 의문사 의문문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Who's in charge of this building? 그러면은 어떻게 귀 속에서 들어와서 머릿속으로 이제 해석이 되냐면 누가 이 빌딩의 책임자입니까? 요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Wasn't a marketing manager from a head office?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Wasn't a marketing manager from a head office?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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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블라블라블라 B 블라블라블라 C 정도 되면 해석이 된다. 아니면 해석조차 안 된다. 보통 11번 문제가 의문사 의문문으로 시작되면 12번 문제 또는 13번 문제에서 의문사 의문문이 아닌 조동사 의문문, 해부동사 의문문, 부정 의문문 같은 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11번까지는 딱 오케이, 후 나와서 사람 이름 딱. 근데 12번에선 멘붕이 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생각하다가 찍으려고 하는데 이미 13번은 나와버렸어요. 13번은 이미 나와버렸어. 근데 13번에 의문사 의문문이었나 봐. 몰라. 그런데 13번에 보기는 너무 잘 들려. A. Under the table. B. At 7 o'clock. 완전 잘 들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좀 짜증이 나는 거야. 어떤 또 짜증이 나느냐? 뭐야? 13번의 문제만 제대로 들었어도 보기 중에서 너무 쉽게 들리니까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2개, 3개 이렇게 연달아 되면서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400에서 500점 되는 학생들이 이런 심리에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짝 멍을 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다음 달 시험 내가 신청했나? 이거 이렇게 하면 뭐 애시 또 망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안 들리면 버려라.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기로 들리면 그냥 찍어라.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900점 되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대상의 학생들한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는 거니까 이런 거 과감하게 버리시고 다음 걸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연습을 하실 때 8-2 연습 이제 복습하실 때 LC 같은 경우에는 뭐 알쓰는 오답 노트라는 거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틀린 것들을 좀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해서 내가 틀리는 부분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고 생각하고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해라 라는 의미인데 사실
else는 오답 노트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팔2는 오답 노트라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말이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이 빌딩의 책임자입니까? 라는 이 한국말의 해석이 Who's in charge of this building? 이렇게 한 번에 되지만 근데 wasn't a marketing manager from our head office 이런 거와 같은 부분은 자꾸만 이렇게 돌고 돌고 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기 시작하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들어오면서 바로 한국말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영어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2는 오답 노트를 만들 때 질문하고 답, 질문 쓰고 여기다가 후 의문문 예를 들어서 딱 써요. 네, 1번 문제, 11번 문제. 그 다음에 정답이 B번이었으면 B번 정답을 딱 써요. 근데 이 사이에다가 뭘 쓰시냐면은 해석을 써 놓으십시오. 그래서 공부를 연습을 하실 때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보고 한국말 해석을 보고 영어로 좀 해보는 연습. 그리고 요 해석을 보고 영어로 해보는 연습.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답 노트는 이런 식으로 쫙 정답, 질문, 해석, 정답, 해석 이렇게 써놓으셔요. 이거 많이 틀리는 것들 싹 해놓으세요. 그리고 한 이거 100개 정도에서 150개 정도 쌓이면 이런 것들을 좀 뒤에서부터 해석을 보고 영어를 유치하고 해석을 보고 영어로 말해보고 이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제 생각엔 한 보름 정도 이 연습을 하시면 상당히 정말 정말 된다, 들린다 라는 생각이 들릴 정도로 아마 가능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오답 노트를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번 시험 11번부터 30번까지 내용 중에서 찍을 때 이렇게 찍는 게 좋다, 또 팁스가 될 만한 걸 골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봐보세요. 자, 일단 팔2는 역시 팔1과 마찬가지로 오답 속어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질문에 쓰인 단어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질문에 쓰인 단어나 그와 유사한 발음을 포함한 선택지는 오답이다. 여러분 팔2는 유일하게 토익 시험 중에서 보기가 3개입니다. 그럼 보기가 3개면 정답률도 더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도 않죠. 왜냐면 오답 보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4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3살 때요. 말을 잘 얼버무리면서 말을 잘 못할 때 하지만 조금은 알아들을 때 그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질문하면 저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거꾸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가깝게 들리는 사운드를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딱 그래요. 우리가 딱. 그래서 좀 세게 들리는 발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의 단어. 이 단어가 보기에 딱 나왔을 때 이걸 속어법으로 제껴라. 왜? 그걸 이용해서 오답 보기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요걸로만 한번 연습을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이것을 활용한 보기들, 오답 보기들이 30문제 중에서 20문제가 넘습니다. 우리 지금 30문제 중에서도 이런 보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몇 개만 한번 발췌해봐서 한번 봐볼게요. 질문이 이런 게 나왔어요. 13번 문제였는데 Could you finish your paperwork on Wednesday? 이런 게 있었어요. 뭐가 세게 들리는 발음이 있죠. Could you finish 이거 좀 세게 들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paperwork 이거 세게 들리죠. 그 다음에 Wednesday 이런 거 세게 들려요. 그러면 이 세 개를 이용한 오답 보기들이 100%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럼 그거를 제껴라라는 거죠. 근데 그거 제끼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안 들리는데 그나마 들렸던 걸 따라가는 습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원래 그런 건데 이거를 들린 거를 버린다라는 거, 속어법을 제낀다라는 거 이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I haven't finished it yet.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속어법으로 제껴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paperwork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보세요. We place an order for printing paper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paper 이런 거 들으면 제끼세요. 이거 정답 이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최소한 뭐 2개가 다 제껴지고 하나가 정답이 되는 케이스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있고요. 하나 정도는 들렸던 단어 또는 마지막 단어 또는 센 발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 정도는 속어법으로 제낄 수 있다. 그러면은 두 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거니까 세 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정답률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요거 잘 한번 활용해 보세요. 다른 거 한번 봐볼래요, 여러분? 자, 16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when did the Natural History Museum open?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 when 의문문에 대한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꿀팁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 natural 보이시죠? 그 다음에 museum open 마지막 단어 이런 단어를 이용해서 오답 보기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보기 중에서 요거 보이세요? natural? 이런 게 들릴 거예요. 그러면 익숙할 거예요. 그걸 찍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속어법으로 제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뭐 첫 번째 거는 뭐 당연히 정답이 되겠고 B번은 뭐 where, 뭐 의문사 어디에 대한 답변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 강의가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어법을 제낄 수 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요긴한 방법이에요.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이 시험 말고 다른 뭐 모의토익 같은 거 신화공에서 제공하는 이런 모의토익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의토익 같은 걸 풀어보면서 요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진짜 잘 된다, 잘 써먹힌다 이렇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답 제거 중에 또 하나가 질문의 마지막 단어를 포함한 선택지는 오답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아까 얘기는 정확하게 따지면 질문에 나온 단어나 강한 발음 같은 게 보기에 나왔을 때 제거하라. 그 다음에 이거는 질문에 나온 마지막 단어가 또 보기에 나오면 제거하라. 속어법으로 제거하라. 이 내용이거든요. 보세요. 11번 문제였어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at our restaurant?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단어 restaurant?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restaurant. 그러면 여러분 A번 No, I've just canceled it. 뭐 이런 거 쭉 나와. B번 transfer you called to the restaurant? 이거 들려. 그러면 제끼. 이렇게 제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오케이? 괜찮아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 여러분 Can I access the internet through the mail server?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들려요? mail server 마지막 단어. 이거를 이용한 오답 보기가 하나 나올 거다. 그럼 딱 보세요. 뭐가 있었어요? 여기 server.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면 오답 보기로 제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오프라인에서도요. 300점, 400점 되는 학생들한테 요거 활용해서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요. 보통 30개 중에서 한 300점, 400점 되는 학생들이 10개에서 12개 정도를 맞거든요. 그럼 요것만 이용해도 18개까지 나와요. 그게 어디예요? 그죠? 그 다음에 원래는 정확하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문제 풀어보고 의문사 의문 뭐 많이 또 들어보고 풀어보고 그 의문사마다의 특징을 잡고 그런 것들은 교재나 기본서를 갖다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연습을 하는 건데 원래 팔투라는 것 자체가 오답 보기를 이렇게 만든다. 질문에 나온 단어나 질문에 나온 강한 발음 그리고 질문의 마지막 단어를 이용해서 오답 보기를 만든다라는 것을 알고 시험을 보는 거랑 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보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잡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which of the security guards is supposed to work today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is supposed, 이거 같은 단어가 또 나왔고요. 그죠? 다 연관이 돼요. supposed to be sunny today. 그러면 이런 것들 today 나와서 딱 제껴라. 그러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럼 50%, 50%의 정답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이게 여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로.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지금 당장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선생님, 저 지금 내일 당장 시험인데, 요거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요, 요것만 갖고 몇 번 좀 연습해보고 고사장 가서 이용해도 막 바로바로 먹힐 겁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It's raining outside and a little bit chilly today. Don't you think? 이렇게 있잖아요. Don't you think? think 들리면은 뭐 오답으로 제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 think 여기 I think 이렇게 나오면 제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초보자들은 이걸 못 제낀다니까요. 왜냐면 그나마 내가 들었던 것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속어법 제끼고 두 개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예, 요거 요긴하게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좀 100% 30문제 중에서 한 문제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반문이 나오는 선택지를 정답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나나나나나 물어봤어요. 나나나나나 물어봤어. 근데 A 블라블라블라
B 블라블라블라 C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반문. Why don't 이렇게 반문. 이런 반문이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되게 웃겨요. 되게 웃긴데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맞으면 뭐 그게 어디야, 그죠? 그래서 실제 전기토익에서 실화입니다. 실제 전기토익에서 반문이 세 문제, 반문이 보기에 나온 문제가 세 문제가 있었는데 세 문제 전부 다 반문이 정답이었다라는 거. 근데 조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보기 세 개 중에서 반문이 하나여서 정답인 거는 두 개였고요, 그때. 그리고 또 한 문제는 반문이 나오긴 했지만 반문이 보기에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는 제끼고 반문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도 된다라는 거죠. 요거 요긴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선택 의문문 마지막 아니에요. 계속 좀 얘기를 할게요. 선택 의문문에서 yes, no로 대답하는 선택지는 어디? 이거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일부 기본 교재에서도 많이 있고 A 또는 B 네, 선택 의문문이라는 거예요. A 또는 B 물어봤을 때 A입니까 B입니까 물어봤는데 yes 또는 no 이런 거 나오면 속어법으로 제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Will the sales meeting be held in meeting room A or 이렇게 나가요. A or meeting room C 이렇게 나간다. A or B 그랬는데 갑자기 A번에서 yes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속어법으로 제껴라. 그럼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요것도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좋아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which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30개 중에서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which 플러스 명사. 예를 들어서 which chart is yours? 물어봤어요. which chart is yours? 물어봤어요. 어떤 차트가 너의 차트냐? which pen is yours? 어떤 펜이 너의 펜이냐? 그럼 A 블라블라블라 B 블라블라블라 C the one 뭐라고 나올 거예요. 원을 기다리면 돼요. 원. 그 원이 정답이 됩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which 플러스 명사 딱 들었어. 선생님이 원을 기다리라 그랬지? A 블라블라블라블라 원이 안 나온 거야. B 블라블라블라 또 원이 안 나온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C에 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선생님 저는 A, B, C에 다 원이 안 들렸는데요. 그거는 나왔는데 못 들은 거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분명히 세 개 중에 하나는 원이 나올 것이다. 그럼 원을 기다려라. 우리 실제 문제가 있었어요. 39번 문제. 배점이 높은 문제잖아요. 그죠? 자, which course 이렇게 나왔어요. which course 뭐라고 나왔어요. 그럼 원을 기다려라. A, I was planning 뭐라고 나왔어요. B, the new course is 뭐라고 나왔어요. 근데 C, the ones 정답 딱 찍어내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which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원을 기다려라. 이렇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8투 내용 이렇게 좀 얘기했잖아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간단하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요 얘기도 좀 얘기를 할게요. 8투는요. 일단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11번부터 40번까지 30문제 고득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8투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왜냐면 LC 청취력뿐만 아니라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고사장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이 고사장 선택도 제가 꿀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고사장의 스피커에 따라서 8투가 점수가 확 달라져요. 왜냐면 고사장의 스피커가 좀 어디 한 곳을 거쳐서 나가는 것 같은 스피커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몰라요. 왜냐면 내 집 앞에 고사장, 가까운 고사장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사장을 왔다 갔다 다른 곳에서 봐보시다 보면 유독 잘 들리는 고사장이 있어요. 바로 스피커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고사장의 꿀팁도 제가 나중에 이 강의 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간에 그 고사장의 스피커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의문사 의문문이 30개 중에서 10개에서 12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기본서 갖다가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서로 공부할 때는 잘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후문문을 공부하고 나서 후문문을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위치를 공부하고 나서 위치의 문제를 풀 거고 그러면 잘 들려요. 근데 정기 토익에서는 막 섞여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11번 다음에 부정의문문이 12번이 나왔을 때 막 혼동해서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딱 들리는 거 못 들었다 그러면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초반에 했던 거 그거 잊지 마세요. 괜히 그거 생각하고 있다가 여러분 이거 이런 학생도 봤어요. 8-1에서 3번 문제가 헷갈렸어요. 그런데 LC가 다 끝나고 8-5 푸는데 다시 그거 가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진짜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개만 남았다 하더라도 뭐 보기 4개 중에서 또는 3개 중에서 2개만 남았다 하더라도 못 들은 건 못 들은 거예요. 깔끔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8to 오답 노트. LC에서는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들 필요 없는데 유독 8to만 문제를 풀어보시고 채점을 한 다음에 질문, 해석, 답, 해석, 그리고 연습할 때는 거꾸로 해석을 보면서 그에 대한 영어를 말할 수 있게, 영어로 들어왔을 때 영어로 바로 해석해야지 영어로 들어왔을 때 한국말로 번역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때 이미 A, B, C가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연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8to를 통해서 팁스를 드린 건 뭐냐면 이제 들을 때 그냥 꿀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들을 때 딱 세게 들리는 단어, 또 머릿속에 이렇게 잔상이 남아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사운드가. 그리고 마지막 단어, 이런 단어가 보기에 딱 나왔을 때 그거를 찍지 말고 속어법으로 제껴라. 그러면 만약에 속어법으로 제꼈더니 하나가 남았다 그러면 그거 정답으로 찍으면 되는데, 하나 정도가 만약에 속어법으로 제껴진다면 2개 중에서는 당연히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실력을 통해서 맞춰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했었죠. which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원을 기다려라. 또 어떤 얘기가 있었죠? 반문. 하나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라고 딱 들었는데 잘 못 들었어. 근데 갑자기 A, B, C 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다. 그럼 그거 찍으면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반문 찍었는데 정답이 안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으면 어차피 여러분 그 문제는 내가 못 풀어서 버리는 문제였잖아요. 그렇다면 기왕 찍는다면 정답률이 높은 걸 찍어라 라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which 플러스 명사,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which 플러스 명사는 무조건 원이 나올 것이다. A, B, C 중에서 원이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럴 일은 없다. 근데 나왔는데 못 들을 수는 있다. 그건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8.1을 했고 8.2에 대해서 어떤 팁들 몇 가지만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8.1 같은 경우는 보카 700개를 꼭 외워야 된다는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8.1부터 봤느냐 8.2부터 이 동영상을 봤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LC 때 제가 하는 얘기가 8.1에서는 사진 묘사에서 그 인물이 입고 있는 복장이나 무슨 뭐 기구들, 뭐 도구들, 뭐 그 다음에 뭐 사물의 뭐 명칭들, 이름들 뭐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한 700개 정도 암기해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우리가 신화공 이 홈페이지 카페에 이렇게 신화공토의 홈페이지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서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라라고 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막 주구장창 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건 막 2,000개도 있고 3,000개도 있고 뭐 어떤 건 30개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찾기가 힘드니까 요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기 주소 있죠? 요 주소에다가 주소 쳐서 들어가셔서 이게 다운로드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LC도 발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들어보는 거. 그래서 LC도 여러분 듣는 연습을 하시면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봐봤는데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딱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 6, 7까지 어휘들 다 포함되는 어휘들까지 있으니까 요거 제가 간단하게 안내하고 싶어서 이 페이지 띄운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2였고요. 8.2 여러분 힘내시고요. 네, 열심히 하시고 이것 좀 활용해서 시험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and 6에서 조금 여러분 이거는 뭐 팁스 많아요. 5 and 6는 그거 하고 7 독해 팁스가 있습니까? 예, 하나 정도 제가 추려서 얘기했어요. 무조건 적용되는 거 그런 거 준비했으니까 그거까지 계속 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익 강사 피터였습니다.